못 고친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술을 안 마시면 고쳐요. 그때 어떤 친구, 선생님 아무 데서나 자는 주사는요 더 미친다 이 새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술 먹고 도로에 산다든지 이래갖고 그걸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 후배 중에 그런 놈 하나 있었어. 멀쩡한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놈이 술 먹으면은 차에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지금 접히잖아.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안 접히는 차들이 많았거든. 우리 공부할 때는 발로 차고 다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으다다다 뛰어가면서 자동차 본넷 뒤에 올라가요. 거기서 뛰어요. 경찰서에 한두 번이 아니야. 못 고치더라고. 두들겨 패도 못 고쳐요. 선배 중에 하나는 꼭 집에 갈게 라고 해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 그래 길가로 나가. 오는 버스를 세워. 태워줘. 빵 크락시 울리면 누워. 태워줘. 경찰차가 와야 해결됩니다. 왜? 약물 중독. 이성이 마비가 되는 데니까. 근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 꼭 기억해.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 만나지 마라. 연애할 때 전화 조금 늦게 왜 안 받았어? 전화 왜 안 받았어? 어디야? 누구랑 있어? 이게 미친놈이다. 고칠 수 있잖아요. 절대로 못 고친다. 의처증, 의부증 못 고친다. 정신병이에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서로 돌아버리게. 왜?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비가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칸트는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 이성이 마비된 걸로 본 거예요. 인간성이 훼손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동물과 관련한 의무가 있으니 동물이 의무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학대는 누구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결국에는 동물과 어디 가서 관련한 의무도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으로 한 것은 동물에 대한 관련된 의무가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동물과 관련한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동물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의무는 있다 없다.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 동물과 관련한 의무도 결국 누구에 대한 의무라고? 인간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의무의 대상은 뭐라는 거야? 오로지 의무의 대상은 인간이다. 제발 수능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칸트의 결정적인 내용인데 시험 볼 때 새로 와요. 아,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지. 동물 간접적 의무. 근데 그 간접적 의무도 결국에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에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얘기한 것이지 동물을 의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왜 동물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성이 없어요.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를 구분할 때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를 구분할 때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꼭 기억해.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지 뭐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나 지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수단이야.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에 대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으로. 뭐에 대한 수단? 어떻게 생겼나? 돈이요 그러던데 맞아요. 정답이 돈이야. 돈을 위한 수단이야 서로. 나는. 근데 always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 자체 언제나 동시에 인격을 존중하라.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수단을 사용하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always, 항상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단을 사용하면서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알바생들, 사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나 그 사장을 인격으로 존중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야. 사장도 종업원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갑질하면 안 돼요. 왜? 갑질하면 그의 무엇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은 항상 수단 플러스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 이외의 존재는 수단으로만 대우해도 돼요. 왜 수단으로만 대우해야 된다고 할까? 인간 이외의 존재는 뭐가 없으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도덕적 지위가 없으니까. 또 뭐가 없으니까 인격이 없으니까. 인격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만. 반려견은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려견은 무엇으로만 대우하면 된다고? 수단으로만이야. 그렇죠? 왜 그렇다고? 반려견은 무엇이 없다고? 인격 없어. 반려견 이성 없어. 반려견 도덕적 지위 없어. 근데 여러분들 반려견 학대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동물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반려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죠.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그렇죠? 인간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반려견을 함부로 대하면은 결국에는 누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내 뭐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간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간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반려견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라.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 X야. 아니 방금 얘기했죠. 반려견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반려견에 대한 의무가 왜 틀려요? 대한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다고? 대한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만. 칸트는 공식으로 생각하라고. 대한 나오면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된다? 인간만. 그러면 반려견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반려견과 관련한 의무. 이게 수능에서 또는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야. 칸트한테서는 대안이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의무는 없어. 반려견과 관련한 의무는 있어요. 반려견과 관련한 의무는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의무는 없어. 반려견에 관련한 의무도 결국 누구에 대한 의무라고? 인간에 대한 의무일 뿐이다. 왜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늙은 말에도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그럼 걔를 함부로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런데 인간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것 자체는 방치하는 거고 내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해라 이거. 대안이란 말은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난이도 높여볼게. 최상의 난이도. 이 표현이 맞는가 봐봐.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가
없다. 난이도 최상입니다. 인간은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가 없다. 인간은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가 없다.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요거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답률이 10%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속지 않는데 대단히 많이 속는데 여러분 때도 또 나올 거야. 이거는 인간은 인간 나 자신에는 의무가 없다. X. 인간은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X.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 칸트가 말한 핵심이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데 요 표현에서 뭐가 함정인가 잘 봐봐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도 수업하거나 고3 때 수능 때 가서 다시 한번 수업 듣게 되면 이제 그 의미를 알 거야. 어디 갔나? 이 문장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나 자신이야. 그러면은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의무의 대상이면은 얘는 뭐라는 거야? 의무의 대상이 나라는 거야?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나 자신 이외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만 의무의 대상일 뿐이지 얘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얘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소리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칸트가 말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 대한 의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되지. 인간 나 자신 이외에는 나 이외에는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난이도 최상상상상상이에요. 보게 될 거예요. 칸트가 말한 인간은 누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야. 나 자신 이외라는 이 표현은 only 나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가 된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칸트는 도덕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니라. 그 도덕 법칙은 예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칸트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칸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뇌사를 인정하지 않아. 왜 뇌사를 인정하지 않을까? 뇌사는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야. 왜? 아직 살아있는데, 숨쉬고 있는데, 인간인데 죽었대. 숨쉬는데 왜 죽었다는 거야? 장기 빼내려. 근데 칸트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공리주의 벤담은 야, 얘 이미 못 살아. 장기 뽑아내서 여러 사람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그러니까 벤담은 뇌사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칸트는 절대 뇌사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칸트 끝. 넘깁니다. 자, 56페이지 가기 전에 뒤로 넘겨보세요. 58페이지부터 봅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동물 중심주의라고 해서 나와요. 이게 또 시험에 나와버리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근데 요번에 일부 교과서에는 수행평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동물 중에 싱어와 레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제하는 거야. 그럼 봐라. 싱어는, 레건은 일단 모든 동물이란 말 나오면 모든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X야. 선생님 싱어랑 레건 동물 중심주의라 했지. 1에서 함정인기라. 싱어나 레건 모든 동물이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 내가 한 줄 간단히 써놨어요.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인정하라. 얘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거기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얘기했죠. 그럼 싱어는 모든 동물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단세포 동물처럼 아메바처럼 원생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연체 동물 쾌락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체 동물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오징어라든지 그렇죠? 뭐 문어라든지 이거. 걔네도 오징어 문어는 위기 상황에 잘리면 자기 다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 고통을 못 느끼도 그런 거 아니겠는가? 척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 문어가 자기 다리를 자르고 도망갈 때 진짜 고통을 못 느끼는지.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느낀대.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락 능력이 있는 동물만이야. 레건은 그래 쾌고감수 능력도 필요한데 여기에 플러스 반드시 무슨 동물이어야 되느냐? 삶의 주체인 동물이어야 된다. 삶의 주체 동물이 뭐냐? 일부 포유동물. 얘네들만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자. 싱어는 누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은 다 도덕적 지위 있어. 레건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는 거는 아니다.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서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삶의 주체. 그 삶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 일부 포유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지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억 능력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이런 애들한테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다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레건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둘 다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에 반대한다. 동물 중심주의자들. 그리고 왜 종차별에 반대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종차별에 반대하는 이유가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도덕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을 반대를 해요. 자, 그런데 싱어는 뒤에 가면 또 나오게 돼. 싱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공리주의자예요. 싱어 하면 무조건 공리주의 기억해야 돼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라고 하면 행동에 옮겨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익이 손해보다 크면은 행동으로 옮겨도 좋다. 근데 레거는 의무론자예요. 의무론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삶의 주체는 절대로 자원으로 활용 금지야. 자,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교과서에 나온 걸로만 출제가 되면 벌써 끝났어, 이 파트. 한 3, 40분 끝나. 근데 학교에서 요 파트만 가지고 4시간씩 수업하실 거예요. 그래, 출제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활용하지만 자원도 그게 뭔데요? 식용, 애완, 매매.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건 식용, 애완, 매매, 실험을 얘기합니다. 그럼 레건 입장에서 볼 때는 소고기 먹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소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될까? 소고기는 무슨 동물이야? 일부 포유 동물. 삶의 주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겠냐면 길 가다가 어린 송아지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기라. 근데 그 어린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인간이 어린 송아지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맛있다고 그 얼마 안 된 어린 송아지 도축장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동물도 삶의 주체인데 우리가 그의 주체성을 갖다가 무시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해? 안 되겠다.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성장한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강아지, 고양이, 애완용으로 키우면 돼, 안 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건 입장에 생각하면 애완 절대 금지야. 왜 인간의 뜻대로 가둬서 키우냐 이거야. 걔네들도 나름의 삶의 주체인데 이거 특히 또 실험 절대로 안 된다는 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포유동물 가지고 실험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의약품 만들 때 생각해봐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실험이 무슨 실험? 임상실험이죠. 최종적인 임상실험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효과 있는 약이라 할지라도 당장 쓰레기통에 쳐 넣어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약이라고 한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쳐 넣어라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레건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시험에 이게 나와. 동물 실험에서 3명이 나와요. 자, 레건부터 할게. 레건은 일부 포유 동물 가지고 아까 얘기했어.
절대 금지야. 레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금지. 그러니까 동물 실험 절대 금지하면 무조건 레건이야. 자, 싱어 나와. 싱어는 공리주의야. 이익 생각하라고 했어. 아주 큰 이익이 있던가. 그 다음에 동물의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 아주 큰 이익이 있던가. 동물의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면 이러면 나는 조건부 찬성. 그래서 공리주의야. 벤남 같은 경우 공리주의자인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지. 이럴까 저럴까. 최대 다수의 최대, 그치, 이익 따져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칸트는 절대로 결과 따지지 말라고 했지. 의무론자니까. 레건 의무론자니까 결과 따지지 말라고. 절대 금지. 얘는 조건부 찬성.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이때 등장하는 게 코엔이에요. 코엔은 자,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 반대. 코엔은 인간과 동물의 종차별 나는 찬성. 인간이 동물을 다르게 차별해도 돼. 인간과 다르게 차별해도 돼. 나는 여기에 찬성. 왜 동물은 윤리를 만들 능력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동물은 윤리를 만들 능력이 없더라. 동물은 윤리를 만들 능력이 없더라. 그래서 도덕적 지위 없어. 그래서 도덕적 지위 없어. 동물 중심주의자 달라. 그래서 실험 언제든지 가능. 이 세 가지를 비교해요. 사상가 2명 나올 때 가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가나다 해서 3사람 나와서 동물 실험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얘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싱어와 레건이 중요하게 나왔죠. 여기까지는 1학년 시험에서 달아주자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 관련된 논쟁은. 3학년 가면 이것보다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1학년까지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두고 생명중심론자 중에서는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나오게 되는데, 슈바이처는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생명, 외경, 테일러는 목적론적 3 이것만 체크하라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래서 생명 중심의 생명, 외경,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목적론 3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집어넣어요. 이게 키워드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 모든 생명체를 두려움과 존경으로 대하라. 그러면 함부로 해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키워드 하나 더. 모든 생명체는 살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함부로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슈바이처럼 우리가 고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소고기 먹어도 돼요. 왜? 생존을 위해서라면 할 수 없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살려를 꺾지 말라는 게 함부로 하지